샬롬, 초인류 정상 국가 7번째. 2. 능력과 책임의 부재, 무능력과 무책임. 단연코 국가 리더십의 아마추어리즘은 시행착오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정치 지도자가 짊어져야 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은 연습이 아니라 실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어느새 아마추어리즘으로 점철된 문재인 대통령의 실험실로 전락하고 말았다. 국가 지도자의 선의의 실력은 별개이다. 적어도 사람이 먼저다를 외치면서 대한민국을 좋은 의미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조심은 진심이었을 것이라 믿고 싶다. 문제는 더 이상 의도와 상관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실력 부재와 책임의식 결여로 오늘날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이 너무나 컸다는 것이다. 자신의 섣부른 이상만 주입한 채 그에 따르는 부정적 정책 결과들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닫아버리는 행위는 능력의 문제이기 전에 책임의식마저 없음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삶이 너무나 피폐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의 대한민국 랩 대국민 시험은 버젓이 진행 중이다. 우선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어졌다. 이는 단순히 코로나19의 문제뿐만 아니다. 이미 그전부터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사실상 불난 집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런 집에 코로나라는 기름이 부어지자마자 걷잡을 수 없이 국민 생존의 비상등이 켜진 것이고 국민들도 그 이전보다 우리 경제가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내심 짐작하고 있었다. 시작은 내 집 마련 꿈의 상실이다. 이미 미친 집값의 전조현상은 4년 전이었던 2017년부터 본격화되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처럼 당시 결혼했던 신혼부부의 삶의 희비는 아파트 매매와 전세로 갈리기 시작했다. 부동산 상승의 시작점이었던 그 시기에 전세를 얻은 부부는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로 이불킥을 하게 된 반면 매매를 한 부부는 밥을 먹지 않아도 안도하게 된 것이다.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실험은 지난 4년간 무려 25차례나 이루어졌다. 제대로 된 정책적 효과 없이 25번의 부동산 대책 중 22번은 있는 집에 대한 규제나 세금을 올리는 게 전부였고 23번째 대책에 이르러서야 집을 짓겠다고 했다. 통계청에서 매년 전국 가구수와 주택수, 아파트수를 조사해서 발표하는 것만 봐도 당장에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음에도 결국 실력 없이 우왕좌왕한 끝에 국민들만 폭망한 것이다. 이른바 벼락 거지가 된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20년 6월 23일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발표에 의하면 지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약 52% 올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총 상승률 25%보다 2배 이상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뼈저린 체감 효과가 아파트 값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결국 국민들은 자고 일어나며 1억, 2억 올라있는 아파트 가격을 보며 패닉 상태에 빠진다. 아파트 영끌 매수와 패닉 바잉 등이 일어나게 된 이유도 집값이 이렇게 비싼데 내가 과연 집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폭발한 것이다. 젊은 세대들 역시 외외는 아니다. 이미 기안 84F
북한왕만 보더라도 삶의 터전을 마련하지 못한 청년들과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힘겹고 기약 없는 미래와 마주하는지 알 수 있다. 오죽하면 만화 속 주인공들이 천정부지로 오른 지상 아파트 값을 피해 지하 도시를 만들어 그곳에서 살게 된다는 발상까지 나왔을까 싶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간 리더십의 실패는 사실상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터전을 걷어찬 것과 다름없다. 가장 큰 문제는 자산 가치의 폭등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의 노동 의욕이 갈수록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도 과거에는 1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면 작은 집 하나라도 마련할 수 있다는 동기부여라도 있었고 실제로 그 바람대로 집을 마련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 성실한 노동과 생활에 대한 대가를 정부가 공급 정책으로 잘 지켜준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일확천금, 로또에 1등으로 당첨되어도 서울 강남에 좋은 아파트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현실과 마주한 국민들이 희망보다 체념을 택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노동의 가치보다는 주식과 부동산의 빚을 내서라도 뛰어드는 현상이 일반화되었다. 갈수록 자산의 격차는 벌어지고 시민들의 일의 의욕은 떨어지니 이것이야말로 제2 노믹스의 부동산 실험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끼친 최악의 해악이자 죄악이다. 헌법 제35조 제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으려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맞는 가격의 집이 제공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집은 나와 가족이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고 그 공간을 갖는 것에 대해 국가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건전한 꿈을 실현해 주기 위해 공급을 현실화시켜 주어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존의 수요, 공급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측면을 넘어 일자리와 교육 그리고 육아 문화 등 복합적인 사회문화 측면들을 다원적으로 파악하는 멀티 정책 패키지와 비전이 제대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강남 집값이 비싸다고 바라보기 이전에 왜 강남에 그토록 많은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지 그 수요를 구성하는 집 근방의 일터, 지역, 교육, 문화, 커뮤니티 등 제반 복합 요소들을 하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앞으로는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서울 중요 지역에 포진되어 있는 대지나 공공부지 등을 개별해 일반인들에게는 싸게 공급하고 일부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거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복합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하다. 국민이 살 곳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스스로가 정하는 과정 속에서 정부가 여러 대안들을 제시해주는 국민권리보장형 해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서민층, 신혼부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반값 아파트 공급도 필요하다. 토지는 정부가 보유하거나 장기 임대해 주고 건물만 개인이 소유하는 형태의 토지 임대부 주택 공급으로 가능하다. 땅값이 필요 없으니 집값이 반값으로 공급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는 싱가포르와 스웨덴에서는 관련 정책이 오래전에 시행되어 국민들의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실제로 싱가포르에 사는 한 청년은 싱가포르 아내와 결혼하게 되었는데 결혼하자마자 토지 임대부 정책으로 지어진 공공주택을 받아 바로 안정적인 신혼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싱가포르는 모든 신혼부부가 주택을 공급받는다. 또한 싱가포르는 35살만 넘으면
결혼 유무에 상관없이 공공주택을 신청하여 쉽게 받을 수 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능력 있고 책임 있는 안목과 직결된다. 문제는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자신의 그릇된 안목을 변화시킬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설픈 아파트 철학부터 버려야 한다. 언제까지 아파트를 빵에 비유하고 투기 운운하면서 실패한 정책을 손에 쥔 채 버티게 들어갈 것인가?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오만과 실력 부재로 일관한 아마추어리즘은 제발 내려놓으라. 부동산을 단순히 부르주아 투기와 프롤레타리안 수요의 이분법적 대결 구도로만 바라보는 대통령과 정부 부처 장관의 단세포적 사고방식이 이제는 세포 분열할 시기에 이르렀다고 본다. 3. 개양극화 주도 성장으로 변질된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 실패.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 상징인 소득주도 성장은 사실상 양극화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 그것도 아주 처참히 말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4분기 기계 동향 조사 결과만 봐도 답은 명확해진다. 사회적 약자 등의 소득 하위가 20%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이 1년 전보다 13.2% 감소한 반면 최상위 5분의 가구는 1.7% 늘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코로나 핑계를 댈 것 같아 미리 얘기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전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약 5분의 이 배율은 지난 정권 출범 전 2016년 10.88에서 코로나 시작 전 2019년 11.56배로 증가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나라 양극화 문제는 아마추어적 소득 주도 성장으로 인해 더욱 심해졌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마추어리즘은 소득주도 성장의 판타지로 열실히 드러난다. 좋게 말하면 마음씨 좋은 사람이라는 의미이지만 면면을 따져보면 그걸 실현시킬 수 없는 무능력자라는 것이다. 본래 소득주도 성장의 취지는 소득이 늘어나 소비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 노동 생산성 향상과 기업들의 이윤 확대로 이어져 끝내 경제 성장의 활력을 회복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선순환 효과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일자리 창출과 임금 인상 등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문제는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는커녕 오히려 악순환 함정에 빠져버렸다는 것이다. 무리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노동비용 상승으로 인한 기업 이윤이 감소하였고 특히 대기업이 아닌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그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결국은 투자 감소와 경제 동력 상실로 인해 노동 수요는 줄어들었고 실업은 오히려 증가해 버린 것이다. 결국에는 희대의 경제 성장 정체와 후퇴에 이르렀고 바로 그런 시기에 코로나19까지 덮쳐버려 국민들의 삶은 완전히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소득과 성장은 달걀과 닭의 관계가 아니다. 성장이 달걀이고 소득이 닭이다. 성장이 전제되지 않는 소득이 있을 수 없음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손에 쥘 만한 기회나 동력이 없는 상태에서 대체 무슨 수로 자신의 소득을 늘리라는 것인가? 결국 상식 초월의 아마추어리즘은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한 악순환 고리를 완벽하게 실현시켰다. 청년 실업률은 갈수록 역대치를 갈아치우고 안정적인
직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과 달리 우리 사회 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영세자 영업자들과 임시 일용직들의 삶을 말 그대로 헬게이트 떨어져 버렸다. 소득을 늘려주겠다고 했건만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적 무능은 직업을 없애버린 최악의 정책 실패를 우리들에게 안겨준 것이다. 말 그대로 양극화 주도 성장의 완성이다. 지옥과 같은 현실 가운데 정작 문재인 대통령은 또다시 코로나19 전 국민 위로금 운운하면서 국민들의 인내심을 건드렸다. 정작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본래 약속하였던 1분기 백신 접종으로 무너질 경제 활력이 복구되어 일상 속 직업 전선으로 이전처럼 뛰어드는 것이다.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줘야지. 언제까지 어설픈 일식 위로금으로 한두어 달 국민 여론 달래는 심보로 국가를 이끈다는 말인가? 도저히 살 수 없는 집값 만들어 놓은 것도 문제 모자라 이제는 소득 불평등마저도 해결할 수 없으니 말 그대로 문재인 경제 리더십은 총체적 난국이다. 끝.